MIT의 한 핵물리학 교수가 공개 강연 도중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핵을 두려워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술렁였고 미국인 학생들조차 숨을 죽였죠.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통제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의 기술자들조차 부정하지 못한 그 한마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의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꿀 핵심 축이 되었음을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MIT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아스 로우든 교수입니다. 미국 MIT에서 핵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죠. 저는 일평생을 원자 시스템 연구에 바쳤지만 그날의 강의는 유난히 달랐습니다. 강의실은 제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제가 하는 말을 전부 검증하려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죠. 공기 속엔 호기심과 자만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자를 통제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학생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은 핵이라면 곧바로 무기를 떠올리니까요.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우든 교수님, 유난히 논쟁을 좋아하는 중국인 유학생 자오 웨일린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통제가 힘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에선 결국 힘이 전부 아닙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제 없는 힘은 냉각장치 없는 원자로와 같습니다. 잠깐은 빛나지만 곧 모든 걸 녹여버리죠. 문제는 자신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인접국까지 함께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제는 반드시 힘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피식 웃었지만 자오의 입가엔 미세한 경직이 생겼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제 말은 현재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처럼 들린 모양이었죠.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고 천천히 강단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핵강국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핵폭탄이 아니라 운영을 아는 나라들 말입니다. 자오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물론 중국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포함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귀국이 수출한 원전 가운데 실제로 전기를 생산 중인 곳이 몇 곳입니까? 자오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건설엔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잖습니까? 하지만 아무튼 중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이므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중국의 수주를 맡긴 나라들은 전부 전기 생산에 실패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완벽함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중국은 다른 국가를 책임지는 안정적인 원자력 기술을 가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번엔 웃음이 자오 쪽을 향했어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이 핵강국이라고 믿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단 한 발의 핵무기도 없이 세계 최고의 원전 운영 능력을 가진 나라가 있다고 말한다면요. 원전 능력이 곧 핵무기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동시에 퍼졌죠. 교수님, 말도 안 됩니다. 프랑스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기술 지원도, 예산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잖아요. 즉, 아무튼 핵무기가 없으면 절대로 핵강국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자력 강국이라고 불릴 수도 없죠. 애초에 그런 원자력 기술을 개발할 만큼 존중을 받을 수조차 없으니까요. 약간은 모순적이지만 일단 핵 무장 허가를 받아야 원자력 강국이든 핵 강국이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오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이 없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움이 곧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중국을 존중하는 거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려움은 침묵을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침묵이 아니라 신뢰로 돌아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상상해봅시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전을 설계하고, 짓고, 수출하며
예산도 일정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엔 핵무기가 없습니다. 자오가 피식 웃었습니다. 불가능하죠. 핵이 없는 나라가 핵 원자력 강국이라니. 그건 아이가 계산기를 들고 자신을 물리학자라 부르는 꼴입니다. 학생들이 폭소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 대신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자오가 굳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핵의 영향력은 군사력 아닙니까?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랬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힘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원자력을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나라들은 공포가 아니라 완성도를 사죠. 자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를 누가 믿습니까? 보호막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호막은 일시적이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신뢰는 영원합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짓는 국가들이 그 나라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한 나라 말고는 그 어떠한 나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죠. 자오가 비웃었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군요.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은 휴대폰은 잘 만들죠. 하지만 그건 물리학이 아니라 조립기술입니다. 이번엔 학생들의 웃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웃음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던 나라들이 지금 그들의 납기 일정표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핵무기도 없으면서 강국이라니 교수님도 농담을 좋아하시네요. 농담이라면 좋겠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그 농담 속에서 전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오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는 물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어떻게 진짜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을 좀 보세요. 핵무기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중국이 굽신대고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힘이 아니라 통제를 아는 나라는 남의 나라에 굽신댈 필요가 없는걸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조용한 나라 하나가 이미 세상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가졌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던 자오는 도저히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로우든 교수님, 그렇다면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중국의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한국에 대해 증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는 제 허락도 없이 벌떡 일어나 마치 회담장의 선 장군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속도와 기술을 모두 갖췄습니다. 건설 속도는 미국보다, 프랑스보다, 심지어 당신이 말한 그 기적의 나라 한국보다도 빠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속도라, 자오, 그건 자동차 사고를 설명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안정적인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속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오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었지만 그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의 원전을 세웠습니다. 서방이 수십 년을 고민하던 일을 절반의 예산과 2배의 속도로 끝냈죠.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효율성, 혁신, 미래 같은 단어가 붉은 글씨로 번쩍였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자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오, 다시 말하지만 그 원전들 중에 목표치만큼 전기를 생산한 원전은 몇 기입니까? 하나도 없죠. 속도라고 하셨나요? 그럼 다시 묻죠. 그 기적의 프로젝트들 가운데 제때 완공된 건 몇 개입니까? 자오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모두입니다. 중국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납기일을 지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신감, 아주 좋군요. 그리고 칠판에 2단어를 적었습니다. 카라치 K2 그리고 K3. 이게 당신이 자랑하는 파키스탄 프로젝트죠. 그렇습니다. 자오가 당당히 외쳤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상징이죠.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착공은 2015년, 완공 목표는 2019년. 하지만 실제 가동은 2021년이었습니다. 2년 지연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K3는 더 늦었습니다. 계획은 2020년, 완공은 2023년. 3년 지연입니다. 이게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압박 속의 학습입니까? 심지어 중국은 파키스탄을 협박해서 지연됨으로써 상승한 건설비를 대거 뜯어냈잖아요. 자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 공급망 문제, 팬데믹, 서방의 제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산 1호기는 어떻습니까? 2021년에 방사능 누출로 가동 중단됐죠. 프랑스 파트너사는 설계 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때문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건 중국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죠. 강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뒤쪽 학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뉴스에 다 나왔던 건데 자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서방 언론의 과장입니다. 서구의 날조죠. 그렇습니까?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같은 설계로 만든 방성강 원전이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언론의 조작입니까? 강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오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엉켰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속도는 진보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30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끝냈다는 뜻은 아니죠. 중국은 다른 약소국을 협박해서 프로젝트를 따내지만 정작 제대로 완성시킨 건 하나도 없잖아요. 자오는 안간힘을 쓰며 자료집을 뒤적였습니다. IMF가 인정한 중국의 성장률 자료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인쇄된 표를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성장률이네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부채 성장률이지만 말이에요. 강의실이 폭소로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한국인 박사우 연구원 미라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오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교수님은 맥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자오, 당신이 맥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IMF의 국가별 에너지 프로젝트 미상환 부채 비율입니다. 파키스탄만 해도 중국에 갚지 못한 돈이 70억 달러에 달하죠.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자오가 자랑스럽게 띄운 슬라이드의 붉은 문구들이 그제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중국 원전의 제어실, 불빛 절반이 경고등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 원전의 제어실, 정돈된 콘솔, 고요한 화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돋보였죠.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짓지만 한국은 정확하게 짓습니다. 중국은 날림으로 대충 짓고 한국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자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은 서양의 기술을 베낀 나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 미국,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2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200억 달러 규모면 세계 원자력 수주권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은 원한다면 서구권 국가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서방 국가들의 짝퉁이라면 도대체 왜 그들은 짝퉁을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자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기를 짓고 약속한 일정과 예산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지난 20년간 서방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당신이 진짜 기술이라던 서방 국가들은 사막에 원전을 지을 기술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원자로의 평균 가동률은 98%였죠. 중국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건설해도 65%일 뿐이었음에도 말이죠. 자오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프로젝트는 8년 만에 완공됐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평균 13년이죠.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한국이 30% 더 낮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하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핵무기를 가져야만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다고요? 중국은 핵무기를 가졌음에도 왜 한국의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오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자료집을 덮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강단 위에서 말했습니다. 속도는 진보가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공황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강의실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자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제가 강단을 내려올 때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진 얼굴로 조용히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MIT 강의실에서 무너진 건 단순한 자오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건설국이라 자부하던 한 나라의 자만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의 불이 천천히 꺼지자 스크린 위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어요. 모래빛이 번지는 화면 속 한가운데 금속빛의 거대한 구조물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온 50도, 습도 0%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극한의 기후죠. 지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그곳에서 4기의 원전을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완공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꽂혔습니다. 자오도 손끝에 펜을 멈췄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하얀 헬멧을 쓴 한국 기술자들과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막의 햇빛에 그을려 있었지만 표정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모두가 도전했다가 실패한 곳이죠.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끝냈습니다. 자오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값싼 노동력 덕분이겠죠. 한국은 품질 따위는 몰라도 속도 하나는 빠르니까요.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안전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중국은 단 한 번도 최고 안전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주요 사고도 없었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첫 번째 원전을 2012년에, 마지막 4번째 원전을 2020년에 완공했습니다. 계획은 10년, 실제는 8년. 예산 초과율은 1% 미만이었죠. 서방 전문가들은 이걸 불가능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해냈던 것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자오가 억지로 웃었어요. 그건 우연이죠. 다른 기후나 환경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스파네안이나 혹한의 지역이라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눈 덮인 산과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자오. 여기 보이는 곳은 한국 동해안의 신고리, 신한울 원전입니다. 지진대 위에 있고 염분이 높은 바닷바람이 불며 겨울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죠. 이곳은 다른 개념의 지옥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곳도 없을 테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한국은 일정대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계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오의 입가가 조금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플라망빌 3호기 2007년에 시작했죠. 지금이 2025년인데 아직도 가동 전입니다. 17년째입니다. 예산은 4배로 불어났고요. 중국의 타이산 2호기는 11년이 걸렸고 가동 첫 해부터 방사능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최악이죠. 어떻게 방사능이 누출될 수가 있나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말이에요.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는요. 6년째 지연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바라카는 예정보다 일찍 완공되어 지금 UAE 전력의 1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오는 의자에 살짝 몸을 기대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국은 속도를 쫓지 않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함을 쫓죠. 용접 불량률 0.3%, 프랑스는 7%, 중국은 아예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추정치로는 18%, 최악 수준이죠. 자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장비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과장하지 마시죠.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돈으로 못 삽니다. 프랑스는 하청업체를 탓했고 중국은 부품 회사를 탓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유지보수 계약도 한국과 연장한 것입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요. 오직 한국만이 실패해서 배우고 개선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엔 세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전 세계 원전 프로젝트의 지연 현황입니다. 평균 지연 기간 5.2년, 예산 초과율 180%. 이제 한국의 수치를 보세요. 평균 지연 기간 마이너스 0.6년. 즉, 일정보다 빨리 끝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미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국제원자력기구 통계에서 일정보다 빨리 완공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4번 연속 세운 유일한 나라죠. 자오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탁! 하고 메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원전 계획을 자랑합니다. 수주를 따냈다며 좋아하죠. 그리고 중국처럼 건설을 하다가 못하겠다며 도망가 버리거나 방사능 누출에도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 완공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한국은 납기를 지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책임감 있는 나라죠. 강의실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자오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은 이미 무너진 자존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 그런 성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프랑스가 UAE 입찰에서 떨어지기 전에 했던 말이죠. 러시아가 체코 계약을 잃기 전에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들은 전부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물론 학생의 논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기 전에 들이밀었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한국의 원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4개의 원전돔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사막 위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수학, 성실함, 그리고 신뢰의 결과죠. 세상이 잊은 가장 중요한 3가지를 한국이 기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모든 학생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어요. 자오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은 뜨거운 사막의 공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조용한 존경의 기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입을 뗐죠. 제가 노트북을 켜고 슬라이드를 띄우자 스크린에는 일본 동부 해안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11년의 모습이었어요. 밤의 일본, 그 밝던 도시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3월 11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의 불빛이 꺼진 날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중 한 일본인 학생, 이름은 히로 다나카.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매번 한국에 대해 은근히 조롱 섞인 말을 던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로우든 교수님, 후쿠시마 사고야 다 아는 일이죠. 하지만 그걸 핵 기술의 우수성 강의에서 언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실패 아닙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였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통제를 잃은 힘은 남에게 피해나 주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일본은 명백히 다른 국가들의 피해를 줬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더 큰 재앙으로 번지는 걸 막은 나라가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영웅이죠. 히로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미국입니까? 아니면 프랑스의 아레바 기술진이겠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IAEA의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붕산 52톤 긴급 수송, 24시간 내 도착. 히로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번역 오류 아닙니까? 일본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2021년까지 비공개였던 IAEA 위기 보고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녹아내릴 때 일본은 이미 붕산 비축분이 바닥났습니다. 붕산이 없었다면 반응은 계속 통제불능 상태로 진행됐을 겁니다. 경남 용기를 녹여버리고 세슘이 본토 전역으로 확산됐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외쳤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을 구한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기보다 인정하기 불편한 사실이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군용 화물기가 찍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꼬리에는 희미하게 한국 공군의 표식이 보였어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구 공군기지 요코타 공항 긴급 임무. 2011년 3월 12일 밤 11시 48분 도착. 한국은 붕산 52톤과 함께 한국 수력원자력이 자체 개발한 특수 냉각 안정제를 보냈습니다. 이건 평소 실험 중이던 기술이었고 그들은 정확히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몰랐지만 한국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발한 상태였던 것이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히로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고마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3월 13일 오전에 4호기까지 폭발했을 겁니다. 그땐 도쿄 전체가 대피구역이 되었을 겁니다. 인구 3천만 명이 피난하고 일본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겠죠. 당신은 지금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상태죠. 그러나 그 당시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당신은 나라를 잃은 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망명자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연이은 원전 폭발로 인해 희생자로 남았을 수도 있겠죠. 앞줄에 앉아있던 미라 박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연구팀도 그걸 분석했습니다. 당시 붕산 주입이 없었다면 도쿄만의 방사능 수치가 체르노빌의 3배에 달했을 겁니다. 강의실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히로의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체르노빌의 3배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2장의 열화상 이미지가 나란히 떴습니다. 3월 12일에 하얗게 타오르는 반응로, 그리고 3월 13일에 안정된 주황빛 화면. 이 차이, 제가 말했습니다. 단 24시간. 그리고 붕산 52톤의 결과입니다. 자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의 붕괴를 막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일본의 제어 시스템을 원격으로 분석했고 위성통신으로 긴급 코드까지 수정했습니다. 당시 데이터 케이블이 전부 끊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비슷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일본의 도카이 사고 이후 한국은 그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했었죠. 일본보다 먼저 일본의 실수를 연구하고 대비했던 겁니다. 일본 정부는 손 놓고만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예상하고 일본 정부에 정보까지 보내줬어요. 물론 일본 정부는 일본의 기술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한국 따위가 알 수는 없다면서 무시해버린 상태였지만 말이에요. 히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없었다면 제가 그를 끊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일본 동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엔화는 폭락하고 수출 산업은 무너지고 GDP 절반이 사라졌겠죠. 태평양은 오염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방사능이 확산됐을 겁니다. 히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라운 건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협상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고 즉시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들을 무시한 그 국가를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보도자료도 보상도 없었죠.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마스크를 쓴 2명의 기술자가 나란히 손을 맞잡은 사진이 떴습니다. 하나는 한국인, 다른 하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조용한 능력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자오도 말이 없었고 모든 시선이 히로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전 몰랐습니다. 우린 늘 일본이 혼자 이겨냈다고 배웠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구는 용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생존, 그건 다른 이의 선의 덕분이었죠. 물론 전 세계도 한국에 고마워해야겠죠. 일본의 침몰은 결국 원자력 방사능이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들에도 큰 피해를 주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히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무시하던 나라에 제 생명을 빚지고 있었던 거군요. 미라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존중은 자존심을 깎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죠.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됐습니다.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 곧 죽어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히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스크린에 비친 원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다시 살아난 일본의 상징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한국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전보다 훨씬 작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은 사라지고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강의가 다시 시작될 무렵 강의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오는 여전히 지난번의 굴욕을 잊지 못한 듯했지만 이번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방 국가들의 권위를 방패 삼아 비꼬기 시작했죠. 교수님, 그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프랑스가 기준 아닙니까? 한국은 그저 그들에게 배웠을 뿐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웠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운다는 건 곧 의존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VC 서머 원전 프로젝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당신이 말한 리더십의 대표 사례부터 보죠. 자오의 얼굴에서 미묘하게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미국이 원자력의 패권을 되찾겠다며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AP 천형 원자로 2기, 총 투자비 90억 달러. 그런데 결과는 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공사 40%에서 폐기, 90억 달러 손실 결국 파산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기술과 명성이 서류 한 장에 무너졌죠. 그리고 국민들은 전기를 받지도 못한 채 세금을 냈습니다. 강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자오가 애써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원자력의 자존심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프랑스를 봅시다. 화면에는 눈 덮인 핀란드 해안이 떠올랐습니다. 올킬루오토 3호기 프랑스 설계, 핀란드 건설. 2005년에 착공됐죠. 완공은 2022년. 무려 17년. 예산은 7배 초과. 그때쯤이면 부품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쓴웃음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감정이 없던 미라 박사마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는 거대한 공학의 성당을 세웠지만 그 안에서 일할 사제를 잃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숙련 인력의 40%가 떠났고 그중 상당수는 지금 한국 원전 현장에서 일하고 있죠. 그것도 스스로 선택해서요. 왜일까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혁신 없이 죽어가는 프랑스 원자력 기술에 희망을 잃었고 한국이 임금도 더욱 많이 주니 전부 한국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기존의 세계 최강이었던 원자력 강국 프랑스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바보는 없을 테죠. 그럼에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자오는 끈질기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중국의 명백한 한계를 알았고 이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은 서구권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며 안쓰러울 정도로 억지를 부려댔죠. 그래도 서방은 결국 회복할 겁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반성 없는 회복은 반복되는 붕괴일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때 세계에 팔았던 기술, 지금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프랑스형 원전 유지보수 절반도 서울에서 담당하고 있죠. 자오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서방이 이제 한국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자오. 이제야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죠. 신뢰는 영원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말은 자오의 자존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결국 한국의 그 규율이라는 것도 중국에게 배운 거겠죠.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 노예, 혹은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 아무래도 당신도 한국의 돈을 받고 한국의 기적이나 갈아주는 노인네일 뿐이군요. 순식간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늘 침착하던 미라조차 얼굴을 들며 그를 바라봤어요. 자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화, 문자, 예의, 모두 중국에서 온 거죠. 그들의 근면함도 결국 중국에 대한 오랜 복종의 결과 아닙니까?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권 박사, 의견이 있으신가요? 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오 씨, 당신은 겸손과 복종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강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증거를 제시하세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한, 수, 당 등 수많은 왕조가 침략했지만 고대 한국은 그 어느 한 번도 언어를 잃거나 이름을 잃거나 정체성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침략을 당했지만 굴복한 적은 없습니다. 자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장이 심하시군요. 사실입니다. 미라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6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죠. 668년 당나라가 침입했을 때 김유신 장군이 매소성 전투에서 당군을 괴멸시켰고 그 전에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모든 병력을 잃고 나라 자체가 망했죠. 원나라가 흡수하려 했을 때도 우리는 결국 혈통과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물론 그때의 우리가 중국보다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 말에 학생들의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오의 입은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를 작다고 비웃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지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빈곤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60년대 부산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기계도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용접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마감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성실함의 역사와 유전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970년대 산을 뚫는 도로 공사 현장에는 삽과 곡괭이뿐이었죠. 결국 농부들이 엔지니어가 되고 어부들이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1975년 한국은 처음으로 자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시속 80km도 못 냈지만 그건 우리의 기술로 만든 첫 차였습니다. 외국의 도움도 설계도도 기술 이전도 없었습니다. 누가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는 조선소를 세우고 발전소를 짓고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했고 쓰러져도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천재들의 결과가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지금의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인 한국을 만든 것이죠. 우리의 기술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꾸만 요행을 바라니 기술력에 근본이 없는 거고,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박수 소리는 커져 강의실 전체로 퍼졌어요. 자오의 얼굴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힘입니다. 기술보다 강한 힘, 바로 기억입니다. 가난의 기억, 재건의 기억, 그리고 세상이 외면해도 멈추지 않았던 손들의 기억이죠.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강한 이유입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의 50도 아래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종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제국을 세웠습니다. 역사의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땅의 넓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속에서도 서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강국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거든요. 자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196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흑백 사진이 비춰졌어요. 반쯤 완성된 다리 위, 땀으로 젖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맨손으로 용접을 하는 젊은 남자의 사진을 가리키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만든 다리 위를 그의 아이가 세계적인 기술자로 걸을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어요. 그 결과 한국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해 오늘을 짓습니다. 숭고한 희생 정신이자
전 세계 아무도 못할 희생이죠. 강의실은 침묵했습니다. 자오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미라가 자리에 앉자 이날만큼은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도 냉소도 없었어요. 대신 묵직한 존경의 기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스크린에는 두 개의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왼쪽은 완전히 멈춰버린 일본, 오른쪽은 중동과 동유럽 전역으로 빛처럼 뻗어나가는 한국의 수출 루트였습니다. 같은 꿈을 가졌던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일본인 학생 하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원전 안전과 정밀 기술의 선두 아닙니까? 후쿠시마 이후 일본은 신중함을 택했다고 들었어요. 신중함일까요?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하루토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돈을 좇지 않습니다. 생명을 우선합니다. 미라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생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멈춰 있죠. 두려움은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저 발전을 멈출 뿐이에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냉정한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2011년 이전 54기 원전 보유, 2025년 현재 가동률 0%, 한국 24기 원전 100% 재가동 중, 해외 건설 중 8기.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자오가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죠. 그럼 결과로 말해봅시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70% 증가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의 260%를 넘어섰죠. 반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동과 동유럽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바라카, 테멜린, 아쿠유, 그리고 최근엔 폴란드 나프콘 프로젝트까지요. 하루토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요? 그건 일본이 따내기로 했던 계약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계, 시공, 안전, 교육, 자금까지 모두 책임지는 패키지를 제안했죠. 일본은 단순 자문만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는 조언이 아니라 결과를 원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한국처럼 원전 불모지에서 원전 강국으로 우뚝 솟기를 바랐죠. 한국은 이런 폴란드의 열망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폴란드의 희망을 판매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사우디, 체코, 이집트 사막 위에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2010년 일본의 해외 원전 수주는 112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엔 8억 달러도 되지 않아요. 한국은 같은 기간 4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5년 만에 60배 성장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일본이 따내야 할 계약들을 한국이 전부 따내버렸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감탄했고 어떤 학생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자오가 비웃듯 말했어요. 결국 일본이 남긴 찌꺼기를 한국이 주워간 거네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찌꺼기로 도시의 불빛을 켤 순 없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여전히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기술이 더 깨끗하고 정교합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의 원전은 여전히 녹슬고 있습니다.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UAE 전체 전력의 절반을 공급하죠. 일본은 두려움 때문에 멈췄지만 한국은 그 두려움을 안전 설계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발전할 때 일본은 정체되어 있기만 한 거죠.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국가와 위기의 상황에 그대로 꺾이며 포기하는 국가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모든 원전을 멈췄습니다. 그 대신 2천억 달러어치의 LNG를 중동에서 수입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료를 공급한 나라들이 지금은 한국과 함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라가 덧붙였어요. 국제 유가가 치솟을 때도 한국의 원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산업을 돌리고 전력을 안정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가동했죠. 그건 행운이 아니라 성실함과 용기의 결과예요. 다음 슬라이드는 GDP 성장률 그래프였습니다. 2011년 이후 일본 플러스 3%, 한국 플러스 52%. 일본의 가계소득은 10년째 정체였지만
한국의 소득은 2배로 늘었습니다. 결과가 보이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자 대기업들은 사라졌습니다. 도시바는 파산했고 히타치는 후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과 현대가 세계 수출의 7%를 차지합니다. 작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36,000달러, 일본 34,900달러죠. 하루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사실입니다.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을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미래를 막을 때 누가 계속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모두 두렵더라도 한국처럼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2024년 일본 니가타의 녹슨 원전과 이집트 사막에서 불빛 아래 콘크리트를 붓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11년 일본은 멈췄습니다. 한국은 그때 달리기 시작했죠.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대비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하나는 기억에 갇혔고 하나는 기억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죠. 조용히 앉아있던 하루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히타치에서 일하셨습니다. 늘 일본이 이끌고 한국은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그 엄청난 격차가 추월당한 건지. 결국 그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다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학생들이 침묵하니 이젠 중국 학생이 문제였어요. 저는 매 강의마다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한 장의 지도로 시작되었는데 중국의 해외 원전 진출 노선이 붉은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카라치, 나이로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뻗어 있는 그 선들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영향력의 망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패의 흔적이었죠. 케냐, 사업 중단, 파키스탄, 공사 지연, 아르헨티나, 철회. 제가 천천히 읽으며 말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세계 대륙. 하지만 완공된 원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지연일 뿐이에요. 서방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중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오. 곧 무너질 불안정한 기술을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자오는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그건 질투입니다. 아무도 중국보다 빨리 짓지 못하니까요. 빨리.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빨리의 결과를 함께 봅시다. 화면에는 녹슨 철골 구조물과 금이 간 콘크리트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파키스탄 차슈마 프로젝트, 케냐 무안가 원전 부지, 그리고 절반만 완공된 돔 위로 증기가 새어나오는 영상. 공식적으로만 30억 달러의 손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중국은 콘크리트를 굳히기도 전에 다음 공정을 강행했습니다. 빨리 하려고 기본을 무시한 것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은 정치 일정에 맞추려고 방사선 차폐 공정을 생략했죠. 그리고 누출이 일어났습니다. 자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위입니다. 그런 누출은 없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19년 10월 신장 핵기지 C3라고 찍힌 미군 정찰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사막 위로 희미한 회색 연기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중국은 이것을 정상적인 배기 시험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사능 관측소는 평소보다 18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서방 위성은 이를 모두 촬영했고 곧바로 중국 국영 언론은 관련 기사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위성 기술력이 없었다면 중국의 언론 통제가 효과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강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오가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구름은 누구나 조작할 수 있죠. 그럼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차슈마 원전의 현장 노동자들이 방사능 오염 토양을 맨손으로 묻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중 7명이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했죠. 유족들에게는 보상금 대신 입 다물라는 협박이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파키스탄 정부의 협박이 아닌
중국 정부의 협박이었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덮어버린 건가요? 아무 보상도 없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역 기자들은 체포되었고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성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다는 뜻이죠. 자오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방이 꾸며낸 모략일 뿐이에요. 저는 자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작은 폭발, 불기둥, 그리고 혼란 속에 달아나는 노동자들. 2021년 콩고 분지 원전. 중국과 콩고가 1대1로 명목으로 공동 건설하던 시설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소국인 콩고를 협박해서 억지로 하게 된 원전 사업이었죠. 결과요? 기록상 압력 밸브 고장이라 했지만 폭발 패턴은 노심 불안정의 전형이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불안정, 그리고 난림 공사가 화를 부른 것입니다. 책임감의 부재와 성실함의 부재가 무고한 인명사고를 낳은 것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과 웃음이 섞인 숨소리가 터졌습니다. 압력 밸브 고장이라니요.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란저우 사고 때도 같은 변명이었잖아요. 중국은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단 하나도 없군요. 그래서 늘 정체되어 있을 뿐이고 허세와 과장으로 전 세계를 속이기만 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재난에 같은 이유를 붙이는 건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죠. 자오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고는 있습니다. 그럼 투명성을 비교해봅시다.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19년 한국 울진 3호기에서 냉각 펌프 이상이 있었을 때 한국은 24시간 내에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반면 중국 하이양 원전이 정지했을 때는 2달간 침묵이었죠. 중국 국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2달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 금속 수입업체가 방사성 동위원소 이상을 감지하고서야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업체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아마 해당 지역의 중국 국민들은 1년이고 10년이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은 자신들의 국민들보다 보여주기에 미쳐 있죠.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국가의 자존심이라 부르지만 나는 국가적 기억 상실이라 부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나요? 자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치더군요. 중국이 안전하게 짓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속도와 규모를 봐요. 속도, 규모 인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밀함은요? 물리학은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속이면 결국 중력이 그 대가를 걷어갑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멜트다운을 숨기는 정부는 더 이상 인류의 에너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국민이 방사능에 휩쓸려 죽든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구석기 시대의 인류처럼 살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정부는 절대로 정상적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자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펜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줍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위성 데이터와 사막의 흉터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과학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기를 흔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류를 지키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그 책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 고집세던 자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날 수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모든 뉴스 화면에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공식 허용. 그리고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수업에서 강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저 역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닙니다.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자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분기점이라뇨? 그건 쉬울 뿐이죠. 미국은 언제나 동맹을 믿는 척할 뿐이에요. 미라가 앞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신뢰가 아니라 오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허락을 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그 허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제가 프로젝터 화면을 바꾸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진해의 한 조선소, 조명이 켜진 거대한 구조물, 그 안에는 길고 묵직한 선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발표 석 달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자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조선소 아닌가요? 제가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선체의 후미에는 디젤 엔진에는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배기구가 있었습니다. 저건 소형 모듈형 핵추진 시스템입니다. 이미 시험 가동이 완료된 상태죠. 자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락 전에 이미 완성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라 세계가 깨닫기를 기다린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생각에 핵 무장 허용을 해줬겠죠? 그러나 그건 오판입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국가였거든요. 그때 새로 유출된 미 국방부 내부 메모가 화면에 떴습니다. 문장 하나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폴라리스 부대, 독자 통제하에 자율 핵추진 달성. 강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라가 속삭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 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핵무장을 해줘도 정말로 핵무장을 하기까지는 수십 년은 걸릴 거라 판단했죠. 하지만 그가 제재를 풀었을 때 이미 한국은 끝까지 가 있었습니다. 즉,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는 것입니다. 자오가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핵추진 시스템은 수십 년의 시험과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렇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가 민간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했다면요? 화면에는 부산해양열연구소라는 간판이 보였지만 그 내부 구조는 방위산업용 실험로와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비밀이 아닙니다. 위장이죠. 워싱턴이 제재를 논의할 때 서울은 에너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자오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미국 탓이네요.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탓이라기보다 그건 오만이었죠. 미국은 통제가 곧 우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배웠고 결국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오만은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자인 한국에 건네줘선 안 될 것을 넘겨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미 해군의 모의 전투 결과가 나타났어요.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5척 일상국 KSS NX 시제기. 결과는 5대0, 한국의 압승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겠죠? 자오가 냉소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미 해군 의뢰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음향신호 억제율, 열추적 회피율, 자망, 안정성.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보다 63% 낮은 소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 미국 소나로는 포착이 불가능했다는 뜻이죠. 이런 잠수함에 핵무기가 추가된다면 그 결과는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초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는 제 발등을 찍은 거죠. 트럼프의 결정은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능력을 합법화한 거거든요. 다음 화면에는 새로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서울, 인공지능 기반 해양 방위망 구축 발표. 한국은 발표 24시간 만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우린 이제 허락받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등한 협력으로 움직입니다. 자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동등하다니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하게 볼 리가 없죠. 미국은 이미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죠. 교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체스판 위에서 한국을 말로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기 판을 갖고 있었어요. 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판에 룰북을 넘겨줬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 첫 핵추진 잠수함의 청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코드명 해치급 잠수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 해군 원자로에도 적용된 바로 그 인공지능입니다.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당연했죠. 한국은 이미 해군 원자로 분야에서도 미국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도저히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오가 펜을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그건 스파이 행위예요. 아니요. 제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군요. 현재 미 해군의 실험용 원자로는 한국의 인공지능 제어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모델을 개량한 것이죠. 즉, 원조는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요? 미국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도입한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이 한국을 따라했죠. 미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모방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통합하고 있네요. 그때 자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다니. 원전 기술은 미국이 만든 겁니다. 저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폭탄을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통제를 완성했습니다.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결국 부품 장사 아닙니까? 부품이라고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중국 화룡 1호 원전의 구조도가 떴습니다. 수십 개의 부품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붉은 부분이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부품들입니다. 디지털 제어 펌웨어, 중성자 흐름 조절기, 붕산 주입 모듈까지 중국 원전 제어 시스템의 92%가 한국산 커널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국가 독자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전 세계를 속이고 있지만 한국이 공급망을 끊는 순간 중국은 독립적인 기술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단번에 깨닫게 될 겁니다. 순간 강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즉,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하거나 인증서 하나만 만료시켜도 중국 전체 원전의 3분의 1은 12시간 내에 자동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나머지 전부가 멈추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중국 본토 전역은 그대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죠.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겠다는 국가가 한국 하나 없는 걸로 나라 자체가 셧다운 되어버리다니요. 자오가 얼굴이 붉어진 채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중국은 독립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슬라이드를 확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유럽 서버에서 유출된 중국 연구 논문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중국 원자로의 핵심 부품은 전부 한국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미라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의 독자 시스템이 한국 펌웨어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의 화룡 1호, CPR-1000 심지어 파키스탄 차슈마 원전까지 모두 한국의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자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100만 줄의 상호 연결된 안전 제어 코드를 다시 작성한다고요? 변수 하나만 틀려도 냉각이 멈추고 그 다음은 폭발입니다. 중국은 원전조차도 기초를 무시하고 날림 공사를 해버리는데 정말로 한국 없이 독자 코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중국 본토 전역에 대한 원자력 폭발을 감수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는 결국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이 시스템 공급을 끊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는 연쇄적으로 꺼져가는 중국의 도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24시간 안에 베이징 전력의 38%가 사라지고 제철소가 멈추며 반도체 공장이 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고 2억 2천만 명이 정전 상태에 빠집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의존이란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취약성으로 측정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라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의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자립을 외치지만 그들의 원전은 서울이 만든 코드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우리를 돕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설계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믿는 겁니다. 우린 중국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당신 나라의 터빈이 멈추는 걸까요? 자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진실은요. 자오,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황제가 없습니다. 오직 엔지니어만 있을 뿐이죠. 중국이 정말로 한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정신부터 본받으세요. 아마 50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처럼 묵묵히 해나간다면 어쩌면 중국은 50년 뒤에는 한국처럼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프로젝터 불빛이 꺼졌습니다. 교실은 난방기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MIT 실험 원자로에 쓰이는 제어 모듈 또한 한국산이었죠. 처음엔 조용히, 곧이어 우레 같은 박수로 강의실이 진동했습니다. 자오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펜이 굴러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조차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멎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미래는 원자를 쪼갤 줄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걸 증명했습니다. 중국인 자오가 드디어 억지를 멈추자 강의실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학생들의 표정에는 경외가 스며 있었습니다. 자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책임의 시대가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주도하는 시대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